엄마 있어. 기분이 뭐 말 못하죠. 뭐 저 어렸을 때 나오지만 저 보니까 눈물밖에 안 나와요. 계속 보니까. 최병삼 씨. 오빠 엄마 이름 누군지 알아요? 엄마 이름 누군지 아니냐고. 김은영 맞아. 엄마 돌아가셔서 10년 됐어. 나 하나밖에 없어 지금. 야, 순대야, 삼촌이다. 삼촌이 너한테 죄가 많다. 손해 보고 나서 과연 6.25가 어떻고 우리 민족이 겪은 시련이 어떻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확대돼서 북한에도 우리 동포들이 있는데 그 동포들에게도 그런 자리가 마련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평안북도 용천군 양시 양하면에서 나왔어요. 해방 전 48년도에 나와가지고요. 지금 이런 걸 보니까 이북에 출가한 언니도 보고 싶고요. 식구들이 많아요. 만주에도 한 분 언니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울면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전후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교를 겪으신 부모님과 저희와는 6.25를 겪지는 않았지만은 유교의 아픔이 지금까지 생생하게 재현되어 왔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유교의 비극이 없어야 되겠고, 또 이런 유교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방력의 강화라든지 경제 건설이라든지 이런 방면으로 계속 추진을 해야 되겠고요. 또 이번 이산 가족을 계기로 해서 남북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서 통일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방향이 됐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특별 생방송 55시간 슬픔의 행렬 기쁨의 물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KBS 연속 특별 생방송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가 지난달 30일부터 오늘 밤 8시 20분까지 장장 6일간 방송이 계속이 됐습니다. 지금 이 시각까지 총 1110여 가족이 혈육의 정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동안 TV를 시청한 모든 국민 여러분들이 울고 그리고 감동하시고 말문이 막혔고 같이 목이 메었었습니다. 네. 엿새 동안 텔레비전을 지켜보면서요. 우리 민족만큼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슬픔과 애환과 또 아픔을 지니고 살아가는 민족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KBS의 연속 특별 생방송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오늘의 우리 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1000번을 돌파하는 순간 이산 가족이 1000번째 만나는 상봉 가족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1000번째 상봉입니다. 네, 1000번째 상봉. 이분들이 첫 번째 상봉 가족입니다. 아버님께서 그렇게 학살당하시던 장면이 기억이 나세요? 네, 저 영천 국민학교 1학년 때예요. 아버님께서 어디 군수이셨어요? 저 군의군수로 3년 계시다가요. 네. 또 영천군수로 오셔갖고 영천군수로 2년 계시다가 경상북도예요? 네. 네. 그러다가 밤에 자는데 공산당들이 1시나 돼서 집으로 습격을 쳐들어왔어요. 군수 저 관사로요. 네. 그래갖고 아버지를 끌고 나가가지고 네. 그냥 방맹이고 차
칼이고 뭐 이런 거 갖고 막 그냥 때리고 찌르고 이래가지고 아버지를 죽여가지고요. 그걸 다 보셨어요? 보지는 않고 엄마가 그냥 뭐 못 보게 따로 하셨군요. 나가려고 그러니까요. 네. 우리 가족들 죽인다고 그냥 모두 지키고 있어서 가족들을 막 뒤로 밧줄로 묶어가지고 네. 나가면 죽인다고 그래서 못 나가고 그냥 벌벌 떨고 엄마는 자식 죽일까봐 우리 지키고서는 그러시죠.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한 이틀이 돼도 아버지가 안 돌아오셔서 나가 보니까는 아버지를 죽여 무참히 살해해가지고 영청 남부교 다리 있는데 그 네. 옆에다가 피가 그냥 흥건하게 고여가지고요. 시체가 옆에 그 하수구에다가 딱 막 짓이겨서 넣어놨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버지 시체를 찾았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잘 묘소에 모셨나요? 네, 그래서 장례식도 군에서 다 지내주고 도에서 다 지내주셨어요. 네, 동생 되시는 분? 예. 그때 기억이 지금 다 하나하나 생생히 떠오르세요? 기억이 아주 중요한 것만 머리 다 떠오르고 있어요. 네. 중요한 거 아버지가 그렇게 된 거 아버지 군수했다 하는 거 하고 네. 그 식구들이 안 죽으려고 우리가 담 너머로 우리가 피난 나왔는 거 하고 그런 네. 기억은 다 있어요. 아버님 산소에 가셨던 기억도 나세요? 그런 기억은 없어요. 그런 기억은 너무 어리가지고. 없으시고요. 예. 동생하고 헤어지시게 된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 헤어지시게 되신 거예요? 6.25 때요. 네. 6.25 때 난리 때 이제 이렇게 피난 내려오다가 이제 어디서 어디로 내려오시는데요? 서울에서요. 네. 서울에서 대구로 와가지고 대구에서 헤어졌어요. 대구에서요? 네. 아니 어떻게 다 헤어지셨어요? 형제간들이 5형제예요. 오남매세요? 네. 네. 누구 누구요? 오남매인데 오빠 둘이고 동생 둘이고 제가 가운데고요. 오빠 두 분, 네. 또 우리 아주머님하고 네. 저 송자 씨 동생 되시는 분하고 또 밑에는 또 남동생이셨어요? 아니 이제 바로 내 밑에 여동생이고 아, 제가 막내죠. 위로 형제하고 네. 밑으로 세자매. 네. 그럼 모두 지금 생존에 계세요? 네, 오빠 둘, 동생 하나 이렇게 나하고 넷이 있죠. 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 제만. 동생까지 이제 사남매가 내 혼자만 되셨군요. 그리 빼놓고. 네, 네. 정말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좀 쳐주세요, 여러분. 언니 오빠 다 만나시게 됐네요. 그럼 부산의 송자 씨는 다 찾았네요. 언니. 왜 오빠? 형제가는 다 찾았어요. 엄마 아버지만 돌아가셨고요.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지난날의 아픈 그런 기억들도 다시 만난 기쁨들이 어떤 아무리 이분만의 기쁨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1000 가족이 넘게 많은 분들이 재회 기쁨 맛봤는데요. 그 극적인 장면들 잠깐 모아서 보기로 하죠. 네. 유원국이 정말이야? 정말이고? 거짓말 아니야? 아, 부평시 지방 잡. 유원국이야 정말. 아이고야 이게 왜야? 네, 축하합니다. 야, 이게 유원국이야 정말. 두 분이서 어떤 사이십니까? 어떤 사이세요? 형제가. 친형제 감독. 아 이게 유원국이야. 언제 정말. 헤어지셨어요? 아이고야 이거 미안해요. 언제 헤어지셨습니까? 아저씨 언제 헤어지셨어요? 언제 헤어지셨어요? 83년도. 네. 아니죠 50년도. 예. 네. 저 대구 밑에 경산소 네. 연령별로 갈라서라고 하는 바람에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말이지. 그냥 우리는 그때는 몰라면서 말해 모르니까 뭐 몇 살선 몇 살이 여기서는 아니까 그래 갈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못 찾은 거야. 동생은 지방 학교를 나오고 나는 학교를 못 나와서 군대에 입대시기를 하고. 아 지금 어디에 있어? 나 부평에 있어요. 부평에 있어. 부평? 부모님들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모님도 못 나왔을 거야요. 예. 근데 아니 어떻게 여기로 와 있었지? 워낙 지금 시방 방송을 걸어서 방송 듣고 시방 금방 찾아가지고 택시 타고 올라오는 아니 길에 내가 이거 지금 나도 이거 이거 말거리에서 신거리에서 말좀 한마디 해야 됩니까? 예? 말씀하세요. 예, 우리 저 이산 가족 여러분, 이거 우리 KBS 아니면 이런 감격의 순간을 맛볼 수가 없겠는데, 예, 이거 대한민국 만세! KBS 만세! 만세! 테레비 만세! 테레비 만세! 죽어줄 말았구나. 왜 이렇게 늙었을까? 얘가 죽은 줄 알았다. 통통하던 게 왜 이렇게 늙었을까? 난 몰라. 아이고 몰라. 난 몰라. 왜 이렇게 늙었을까? 내 동생. 순실인데요? 순실이? 그러면 순열이도 그래, 순돌이 누나 여기 있어. 또는 순녀? 순녀. 순녀도 있잖아요 또. 순녀 누나, 대학 순녀리 누나다. 순녀
일이야? 저 이리 와라. 누가 우리 집에 있다. 우리 집에. 고모 지금 저기 여기 와 있단 말이야. 고모가 여기 와 있다 동이라. 예, 지금 어디 계세요? 좀 쎄싸요. 아버지야. 아이고 이웃사람이야. 아이고지 맞아 유복자 맞아. 네 맞습니다. 네. 오빠 이름 알아? 응? 오빠 이름. 오빠 이름은 성환이. 맞아. 네 확인됐습니다. 양순아. 그저 50년 만인가 40년 만인가 나 양재의 형이다. 양순아 어디 갔다 40년 만인가 50년 만인가 지금 자기까지 만난. 여보세요. 예. 언니. 예. 옛날에 언니가 나한테 편지 한 번 온 일 있대. 에? 편지 한 번 온 일 있대. 받았어. 응 받았어. 봉천서 받았다. 난 맞아 봉천서 받았어. 언냐 받았다. 누이 동생 누이도 아버지 엄마 살아있어. 아버지 말고 나 맞아요. 아버지 엄마 살아있어. 아버지 엄마를 좀 진정해. 여의도 KBS로 빨리 와. 엄마 보고 싶어요. 서울에 지금 이옥자 씨가 또 나와 계신데요. 네, 이옥자 씨, 네. 말씀 나눠보세요. 네. 아니 조금 전에 전화로 네, 전화로 통화를 했어요. 네. 했는데 저는 엄마 얼굴을 봐도 모르죠. 그런데 제가 엄마를 많이 닮았다고 그래요. 닮으셨어요. 지금 같이 나오신 분이 네, 저 제 이교경 씨 얼굴을 작은 보시면 딸이 같이 아시겠어요? 나왔어요. 옥자야. 제 얼굴 아시겠어요? 저희 아버지 이름 좀 말씀해 보세요. 이 기준이 맞지? 네? 이 기준. 이 기행이죠, 아버지. 그래 기행이 맞아. 네. 그래. 큰아버지 이 윤길이. 네. 큰아버지 돌아가셨죠? 네, 큰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자 그리고 말이죠 서울 저 네? 지금 말이죠 이교경 씨가 따님도 같이 나오셨어요. 네, 오늘 누구 만나신 거예요? 저는 저희 누나를 만난 것 같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여태까지. 저는 저희 부모 행지도 아무도 모르고 제가 난리에서 아버님도 모르고 어머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저희 6685 부대장님께서 이거 꼭 가보시라고 이렇게 해서 어제부터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지구상에 어떤 그 천재 작가가 써도 이렇게 감동적인 드라마를 쓸 수가 없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밤늦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순서는 없습니다. 앉으신 대로 제가 편하게 소개를 그냥 드리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YMCA의 명예 총무이신 전태구 선생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이 평통자문회의 부의장으로 계시는 선우정원 선생이십니다. 바로 그 천만 이산가족 재회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는 조용식 박사께서 나오셨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분단된 나라의 슬픔을 가장 이해하기가 아마 빠르실 겁니다. 독일 출신의 외국어 대학 교수이신 하이디 강 선생께서 나오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이 대한적시회사의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조철화 선생님이시고요. 그 옆에 뭐 소개를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 이화여고 교장 선생님이신 정희경 선생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요, 이 밖에도 전쟁을 겪지는 못했지만 이것을 다 아픔을 지켜본 대학생들 나오셨고요. 네. 그리고 고향을 북에 두고 오신 실향민들, 그리고 텔레비전을 쭉 지켜봐 주신 주부들 다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직도 KBS 중앙홀에는 그 이산 가족을 찾기 위한 기다림과 애탐과 그리고 비탄이 서려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난 가족이 1110여 가족이지만요, 그것보다 더 많은 가족들이 아직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홀을 연결해서 그곳을 알아볼까요? 중앙홀 나와주십시오. 네, 중앙홀입니다. 지금 이곳은 오늘 가족찾기 방송이 끝난 지 2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만은 아직도 500명이 넘는 많은 이산 가족들이 자리를 뜰 줄 모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방송국 바깥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2,000명이 넘는, 어쩌면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종이를 손 높이 든 채 방송을 안팎을 맴돌면서 어쩌면 찾아올지도 모르는 내 부모, 내 형제, 그리고 내 자식을 무작정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벽보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더 이상 들어설 자리가 없는 벽보. 이 벽보 가운데 혹시 나를 찾아주는 사람은 없는가? 내 이름 석자는 없는가? 하면서 방송을 안팎을 맴돌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지금 계속 방송국 앞을 맴돌고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혈육을 찾는 정이 이렇게 애절하고 처절할 줄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선생님은 지금 어느 분을 찾고 계십니까? 형님하고 누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방송국에 나온 지는 며칠 됐습니까? 지금 이렇게 며칠째 기다리고 있습니까? 한 6일 됐습니다. 6일 직장은 안 다니십니까?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은 다니지만은 부모 형제를 꼭 만나야 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계속 6일째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버님 찾으신 분은 어떤 분입니까? 여태까지 저 친척들은 찾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찾을 겐 이름 모를 형님하고 누나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아, 이름 모를 형님하고 누님하고 그렇게 찾으시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제 고향은 평안남도 평양신인데요. 거기서 8남매가 있다가 아버님하고 어머니하고 막내 누나하고 저하고 넷이 나오다가 아버지는 황해도 사료원에서 돌아가시고 막내 누나는 화성군에서 죽고 어머니하고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 17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혼자 남아서 외롭고 쓸쓸하고 해서 KBS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혹시나 하고 형님하고 누나가 있지 않겠는가 하고 여기 와서 계속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주머니께서는 따님을 찾고 계시는 모양인데 따님하고는 언제 어떻게 헤어지셨습니까? 일사 후퇴째 피난 나오며 아빠는 중간에서 잊어버리고 두 남매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서울에서 수영하다가 수영소에서 또 해지되어 평택분 수영소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또 있다가 수영소가 해지되어 서울로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오니 갈 곳이 없어 남의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 도중 어린애 둘을 데리고 갈 수 없어서 딸을 남의 수영딸로 줬습니다. 엄마는 개성이라고 했습니다. 시험엄마. 지금 찾고 계시는 따님을 수양딸로 보냈다 네. 이거죠? 네. 그 따님 이름이 김화자십니까? 37세, 37살이라는 거죠? 네. 예, 아마 꼭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아버님을 찾고 계십니까? 네, 아버지와 동생을 찾고 있습니다. 아버님하고는 어떻게 언제 헤어졌습니까? 아버지가 8.25 때 이남에 나오셔서 자리를 잡고 저희를 데리고 와서 안내자를 내시워서 가다가 그만 한 100m도 못 남겨두고 도로 붙들려 들어가서 끌려가시고 저희는 피난 나왔습니다. 예, 아버님 성함이 전태옥 씨입니까? 네, 지금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아버님? 16세입니다. 아버님 연세가 66세. 예, 전태옥 씨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는 어느 분을 찾고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 강안도 김하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사는데 거기 시방 빨개가 그때 되자 저희는 이제 산으로 이제 넘어왔어요. 저하고 아버지 어머니는 넘어왔는데 저 우르다가 오빠 4분, 저 우르다가 언니 이렇게 6남매가 다 없어지고 저 하나만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빠 이병준 씨하고 언니 이병옥 씨를 찾는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면 꼭 만날 수 있을 겁니다. 한 분이라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85살 이칠옥 씨를 찾는다는 이용호 씨가 이 자리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할머님은 아드님을 찾으신 모양이죠? 네, 아들, 과저, 시누이, 손주, 시아줌마의 아들 다 여기 이름 썼어요. 좀 예, 목에 흉터가 있는 윤석재 씨 아들. 예, 목에 흉터가 있는 윤석재 씨. 누가 이분을 모르십니까? 목에 흉터가 있는 윤석재 씨.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십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은 바로 한마디 하라면은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실까 합니다. 도둑놈 자식을 네,
뭐 끝이 없어요. 며칠 네. 밤 며칠 낮을 이렇게 새시면서요. 할머님 할아버님도 고생 많게 기다리시는데요. 오랜 동안 기다리신 거 생각하시고 초조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가족을 만나실 때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손님 몇 분에게 제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전택부 선생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물론 텔레비전 다 그동안에 보셨을 줄로 믿고 시청한 느낌을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새삼스러이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일제 36년간의 그 아주 잔악한 정치 하에서도 우리나라는 반드시 독립이 된다. 또 말을 없애고 글을 없애고 성을 다 갈지라도 그래도 우리 민족은 살아남는다. 이런 것이 민족의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해방된 지 38년 또 6.25가 된 지 33년이 되니까 거의 맞먹는 기한인데 이제는 어느 땐가 통일이 가까워졌다. 이런 민족적인 하나의 신앙이라 할까요? 그걸 자꾸 느껴집니다. 저는 그렇게 바랍니다. 또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선우정원 선생님께서는 평통자문회의의 그 부의장으로 계신데 특히 이번 시청하신 감회가 남다르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오늘까지 엿새 동안을 같이 울면서 TV를 봤습니다. 네. 그 이산 가족의 그 표정이 우리 분돈된 조국의 민족적 비애와 또 북괴의 남침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우리 한국 전쟁의 아픈 상처 그대를 표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북에는 지금 김일성 1인 독재하에 기본적인 인권도 찾지 못하고 학대를 받고 있는 우리 1천만 우리 동포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해 보고서 더 아주 눈물이 났습니다. 네. 이거 역시 같은 민족 한 결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그 세대를 포함해서 우리 다 같이 조국의 분단이 우리 국민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타일적으로 이루어졌다. 열강의 사정에 의해서 조국이 분단됐다는 사실과 또 전쟁의 아픈 상처를 아직도 생생하게 남기고 있는 한국 전쟁이 6.25 동란이 김일성 공산 집단의 남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이 시점에서 느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번에 천만 이산가족 재회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조영식 박사께서도 물론 보셨겠죠. 예, 보았습니다. 아마 같이 울면서 이 프로를 쭉 계속해 보았습니다만은 조그마한 제 책임이 대단히 무겁다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또 동시에 민족의 비극, 이산가족의 비극, 이것이 얼마나 참 뼈아픈 게인가. 그것을 통해서 평화가 소중하다고 하는 것도 또한 새삼 느껴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 또 독립되었을 때 기뻐서 느꼈던 그 감회, 그 이후에는 아마 이번이 처음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하나의 공대감을 느낄 만큼 거기에는 나이가 많고 적은 것이 없고 혹은 여야가 없고 누구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서 같이 눈물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씩이라도 더 찾아주고 또 다시는 이런 비극을 초래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무슨 노력을 해야 할 겐가 하는 그 속에서 만나는 사람의 기쁨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슬픔. 여기 우리 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KBS에서 좋은 시작을 해주셨기 때문에 조만간 만나게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북에 있는 우리 동포 이산 가족들은 아직도 언제 만날는지 막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쁠 때는 슬픈 것을 생각하고 슬플 때는 기쁜 일을 생각하라고 하는데 이제부터 어떻게 해서라도 남북한이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이산 가족들이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하이디강 교수님께서는 독일이 저희 한국과 비슷한 분단국이기 때문에요. 한국의 상황을 보시면서 더욱더 색다른 느낌을 받으실 것 같은데 한국에는 몇 년 계셨습니까? 한 12년 됐어요. 32년. 12년. 12년. 네. 어떻게 느끼셨어요? 글쎄 아주 좀 대단한 드라마 같아요. 그래서 어느 뭐 사람들 그렇게 드라마를 좀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스토리가 좀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아주 좀 눈물도 막 흘리고. 네. 특히 이번에 그 인상에 남는 그런 것은 없으셨습니까? 특히 뭐 이런 것이 우리 상황과 비슷하다든가 말이죠. 독일과 아니면 독일과 이런 것이 다르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을까요? 네, 독일서 경우는 조금 좀 다른데요. 네. 우리를 뭐 싸움하는 거 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비극적으로 좀 이산된 가족을 좀 별로 없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는 여기 이제 자는 사람들 좀 일자로서 좀 생각하면은 좀 좋겠는 것 같아. 이자로서 이거 이북하고 같이 했으면 똑같은 운동 좀 했었으면 좀 좋겠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요. 네. 조철아 선생님, 제가 한 말씀 비슷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은 대한 적자사의 사무총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그 TV를 시청하시면서 또한 다른 분과 다른 감회가 있으시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선 이 텔레비를 보면서 느낀 것은 뭐 다 국민이 누구나 다 느꼈겠지만 가슴이 아프고 뭉클하고 눈물이 나서 도저히 어떻게 할 도리 없는 이제 그런 장면들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말이죠. 너무 나를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온 것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라든지 이웃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졌다면은 우리 주변에 이런 아픔을 당한 사람들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애썼던 그런 일이 있었다면 좀 빨리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한국에서 살면서 가족을 만난 사람은 행복하고 다행한 일이고 이북의 가족을 두고 아직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생각하면 정말 이 가슴 아픈 일인데 빨리 이북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빨리 만나는 날이 와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봉직하고 있는 기관에서 해야 할 일도 굉장히 많고 책임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희경 선생님께서는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전쟁의 그 영향이라는 것이 100년을 간다는 말이 있어요. 네. 저희가 6.25를 겪으면서 그것이 더군다나 동족상잔의 그런 비극이었고 또 그 다음에도 전혀 화해의 길 없이 맥혀온 이 상황이 이 TV를 이렇게 보면서 저렇게 맺혀 있을 수 있었을까? 저렇게 응어리져 있을 수 있었을까? 이 통곡하는 그 소리도 말이죠. 아주 절규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 뭐랄까 이 풀지 못하는 한이 이 물보가 터진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고 이 상처가 정말 그 통상적으로 봐서 전쟁의 영향이 100년을 간다면 이런 그 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민족은 이 슬픈 전쟁의 상흔을 참 100년 안에라도 정리할 수 있을까 이런 참 참담한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이 터진 물보를 타고 정말 끝내 이렇게 물길을 터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명감도 좀 느껴보는 거고요. 네. 오늘까지 1110여 가족이 30여 년 만에 참으로 뜨거운 해오를 했습니다. 네. 그 해오한 가족 가운데 지금 이 시간 그들의 한없는 이야기, 30여 년 동안 밀렸던 얘기, 그동안에 못 만났던 그 혈육의 정 이런 것을 만난 뒤에 어떻게 풀고 있는가를 저희 기자가 나가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 장면들을 보시겠습니다.
충무로 오세요. 이곳은 60이 넘어서야 그리던 여동생을 만난 이석지 씨의 댁입니다. 지난 3일 일요일 KBS 방송을 통해서 삼척에 살고 있는 이훈암 씨와 연결된 이석지 씨는 그 길로 삼척으로 내려가서 여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32년 만에 지금 두 가족이 모여서 즐거운 식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동생이 더 늙어서 할아버지 같고 그래. 그 이북에서 언제 피난하셨습니까? 1.45 때 당시에 나왔죠. 그때 왜 동생하고 같이 못 나왔습니까? 여동생은 강 넘어 있고 우리는 강 이쪽에 있기 때문에 뭐 미처 연락할 여가도 없고 강 넘에는 먼저 저 흥남으로 왔고 우리는 강을 넘어오느라고 좀 늦어서 서로 헤어져 가지고 못 넘어왔죠. 예. 그때 그 피난 넘어올 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아이 그 상황은 뭐 말할 수 없어요. 그 저 강이 끼었기 때문에 그 저 장진 그쪽으로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거기 가서 몰려가지고 와 있다가 그 중에 저기 어떻게 그 겨우 빠져 나오는 사람은 나오고 못 나오는 사람은 못 나왔죠. 겁이 나서 이제 먼저 빨리 건너가라 이제 그러고서 나가 보니까 나무 이제 단보랑 고비가 있는 거예요. 이 총소리 쌩쌩 나고 또 대포 소리는 쿵쿵 나고 아유 얼마나 겁이 나는지 정말 지금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게 아니라 저기 하지 그때 상황을 이야기를 하려면 참말 말도 안 나가요. 아이고 겁이 나. 우리 제들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친정에서 내려온 식구들이 이제 한 20명 됐어요. 그 식구들이 같이 다 건너가려고 그랬는데 중공이 막 총 쏘니까 이게 뒤에서 총 쏘니까 겁이 나니까 못 넘어가는 거예요. 불은 밟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게 전기가 이렇게 홀 가는 바람에 좀 컴컴했어요. 그러지 그 틈 타서 저게 건너온 거예요. 할머니께서는 어떻게 이북에 나오셨어요? 우리도요. 뭐 강 이짝에 있다가서 좀 오빠들이 넘어오는 줄 모르고서 그래 우리는 앞에 넘어오느라고 왔는데 가족들이 우리 시아버지가 이 아들이 가자고서 막 이거 마실 사람이가 막 가는데 우리도 같이 가자 이래. 그래가지고서 나는 그래 아이고 이 추운 때가 어떻게 뭐 아들 데려가는 건가 그래도 나무 갈지게 가자 이래. 갔다가 석 달만 있으면 온단다 이래 가자. 그래가지고서는 떠나갔지 않소. 떠나서 그래. 부대가 그래 내려갔는데 부대에 내려가서 우리 오빠를 못 만났어요. 그때 사람도 많이 죽었습니까? 많이 죽죠. 우리는 저게 뭐야 앞에 이제 가면 뒤에 있는 사람은 막 쓰러지고 우리는 또 이제 겁이 나갖고 튀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또 못 따라가서 같이 가자 하면서 뛰고 그래 했거든. 그동안 그 동생을 어떻게 찾았습니까? 자꾸 마음만 가지고 있었는데 먹고 살 길이 바빠서 그저 복가대다가 찾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조금 더 여유가 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금년 여름에 한번 찾아서 거제도서부터 찾아 올라가다 KBS에서 이런 기회를 마련해 줘서 찾았습니다. 이렇게 모친이 만나면 말씀 그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참 오빠를 만났으면 소원이 없다던데. 그래 내가 항상 외삼촌이 눈에 상상해가지고서 나도 외삼촌 찾아야지 나도 이거 친척을 찾아야지 그러면서 이때껏 살다 가서 그래서 이번에서 제가 이런 KBS 방송국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내가 잠도 그때 그 못 나오는 가족이 또 있습니까? 있습니다. 딸 하나 제일 먼저 난 거 두고 나왔어요. 왜 안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너무 춥고 그리고 또 할아버지가 먼저 가고 내 혼자서 이제 애 하나 없고 그때 당시에 하나 서울고 그랬으니까 힘드니까 우리 엄마의 말이 야 니 얘하고 이렇게 셋이나 저기 하고 가서 어떻게 고생스러워서 댕기겠니 이젠 앞으로 갔다가 오래 있을 게 아니라 2달만 있으면 이 국군이 도로 들어온다는데 저기 국군이 도로 들어오면 올 거 아니니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 놔두고 너 그냥 가라. 그러는 바람에 도 이렇게 영어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아닌 게 아니라 오다가 손이 빠져도 데리고 왔지요. 정말.
지금 있지 이분들 있지 내가 집에서 막 나오니까 저는 얼마나 했다고. 이분이지 내일 막 버덩거리니까 이분이 택시로 태워다 주더라고 오빠. 그래. 여기다가 전화해달래 이분이 지금 나를 태워다 줬어요. 그래, 오빠요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고 저 대한민국 국민들도 다 감사하고 고마워 오빠. 내가 이제 나는 가족을 못 만나고 죽는 줄 알았다. 내가 너를 위해 만났으면 내가 꿈에도 생각지 않았고. 6남매 중에 2분이 좀 처음으로 만나셨다고 그랬죠? 네. 그때 그 헤어질 당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큰 오빠는요 8.15 때 먼저 나가시고요. 나가신 후에 지금 오빠 만난 거고요. 저는 1.4 때 헤어졌습니다. 지금 1.4 때 나오기 전에 오빠는요 작은 오빠는 이남에 넘어오려고 굉장히 애로 쓰셨어요. 애로 쓰시면서 인민군들한테 잡혀가지고 이남으로 넘어간다고 코에다가 뭐 고춧가루물을 흘려가지고 오빠 얼굴이 부어서 아주 오빠는 아주 인상이 아주 영 뭐 사람 인상도 아니고요. 저는요 삼촌하고 삼촌 엄마 아버지는 삼촌한테 업혀서 먼저 가거라 그러면은 곧 따라갈 테니까 앞에 내려가라고 삼촌한테 업혀서 흥남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흥남 부두에서 가는 도중에도 그냥 오빠하고 내하고 둘이서 그냥 굶고 그냥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냥 그래도 내 등에만 엎으면은 살 수가 있다고 삼촌이 어쨌든지 뭐 엎이고 가자 하면서 흥남 부두까지 내려가셨어요. 남매가 헤어지고 네, 그때부터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간들 다 헤어졌습니다. 오빠 지금 심정은 어떠세요? 오빠 되시는 분. 심정이 한짝으로는 반갑고 한짝으로는 섭섭하고 그래. 아직도 여러 남매를 못 만났기 때문에 아직도 심정이 풀어지지도 않습니다. 나머지 더 찾을 남매들이 있으시죠? 네, 강학실이 언니입니다. 강용대 작은 오빠입니다. 강복순이 여동생입니다. 강용길이 남동생입니다. 그러니까 6.25 사변 당시에 전부 헤어진 남매죠? 네네. 지금 저 6남매 중에 처음으로 큰오빠를 만났는데 심정이 어떻습니까? 심정이 지금 더 말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감사드릴지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오빠 하나도 안 나고 지금 오빠 얼굴만 쳐다봐. 오빠는 아버지 엄마 보는 것 가면 더 반가워. 저 2분 사이는 어떻게 되세요? 아들이고. 네, 앉으세요. 엄마 대신 엄마 됩니다. 어머님 되시고요. 네. 저 어머니고 저는 아들이죠. 네. 나왔다 가서 우연히 이렇게 만나서 아주 감사합니다. 언제 헤어지셨었어요? 6.25 때요. 6.25 때 헤어지셨었는데. 다니다가 시골에다가 피란을 시켜놨어요. 폭격이 너무 읍에서요. 철원읍에서 폭격이 심해서 피란을 철원 강한도 저기다가 시켜놨는데 동네 사람들이 쫓아서 그냥 피란을 그냥 나온 거예요. 그리고 고아원에다 갖다 넣어가지고서는 도저히 여지 그 소식을 몰랐죠. 그랬다가 우연히 오늘 잘 만났습니다. 아 근데 어떻게 해서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머니라는 걸 이제 이름도 모르고 아버지 아무도 모르죠. 단 한 가지 이제 수원에서 전 누님이 저 정이라고 저를 고아원에다 놓으세요. 그래서 수원 신갈래 피란 나왔는데 거기서 고아원 놓았다는데 내 이름을 대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한번 찾을까 싶어서 아들이 저 수원에서 피란 나와가지고 고아원에다 놓는데 그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는 김기루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머니인 줄 알았죠. 그래서 그냥 네. 만났는데요. 네. 타왕에서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저 어머님께서 안고 계신 그 아기는요? 네, 대중이나 진짜 아유 얼마나 속상하냐. 아유 아유 가가 이리 와. 엄마.
아유 얼마나 고상들을 했냐, 어? 어떻게들 살고 어떻게 고상을 했냐. 아이고 내가 널 잊어 버리고서는 얼마나 애통이 났는지 아냐, 응? 더 얘기하면 뭐. 이렇게 아드님을 찾게 돼서 대단히 좋겠습니다. 우선 축하를 드리고 그때 어떻게 해줬습니까? 네, 이북에서요 철원에서 살면서 아들 사형제를 낳습니다. 정미소 갖고 있고 기업체는 그렇게 갖고 있으면서 다북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인민군 끌려가서 남편이 가게 되고 하니까는 어쩔 수 없이 애들을 떼어놨습니다. 하나는 저 마장면이라는데 할머니한테다 떼어놓고 얘는 강원도 그 포천이다 저기 철원 이제 촌에다가 떼어놨습니다. 친척 집에다. 이래갖고서는 폭격은 너무 심하고 애들을 셋씩 넷씩 끌고 다닐 수가 없어서 그냥 하나는 없고 또 큰 얘의 형은 포천에다 갖다 하나 둬두고 이렇게 사방에 잊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일루절루 그냥 쫓겨다니죠. 폭격은 심하고 그러다가 일사후퇴 때 그냥 막 쓸어 나오는 판에 포천에 나와 보니 큰 아이는 있는데 얘네들은 못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 난 내를 꼭 데리러 와. 응? 그러면서 손을 흔들고 저도 울고 나도 울고 시어머니도 울고 그때 돌아서서 나오고선 영 소식도 모르고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찾는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어요. 뭐 엄마 아버지 이름도 모르고 뭐 그냥 소용도 몰랐어요. 찾는다는 것은 이건 뭐 백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난 생각지도 못하고요. 단 한 가지 뭐 수용소 있으면서 뭐 정이 누나라는 사람이 그 안에 놓대는 거 그거 하나는 삐 모르죠. 그게 막막하다 그 주위에서 사람도 그래요. 참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죠. 만난다는 것도 다시 만난다는 건 너무 오래되면은 감격만 있고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애달픔과 한과 이 눈물이 뒤범벅이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렇게 만나신 분들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지만요. 아직도 애타게 찾는 가족들이 나타나지 않은 분들, 네. 그분들의 심정은 본인이 아닌 사람들은 아무리 말로 해도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그 전후 세대, 젊은 세대와 그리고 실향민들이 또 나와 계세요. 이분들과 얘기를 좀 나눠보는 것이 젊은 학생들이 뜻깊으리라고 어떤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고 텔레비전을 지켜봤는지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네.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그 6.25라는 게 역사 속의 한 사건이었다고 막연히 생각했고요. 그리고 TV를 보면서도 그 6.25의 상처라는 것은 6.25를 겪은 세대만의 것이라고 이제까지 생각해왔어요. 근데 이번에 TV를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울면서 역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6.25의 상처는 그 세월이 흘러도 남는 것이구나 하는 걸 느끼지 않았어요. 젊은 남학생들도 눈물이 나던가요? 그럼요. 우리 국민인 이상 눈물은 안 흘릴 수가 없죠.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전후 세대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그리고 여러 어르신들께서도 전후 세대에 대해서 어떤 염려나 또는 아쉬움이 조금씩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글쎄요. 저희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가 물론 시행착오는 직접 겪지 않았지만 아픔은 충분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수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텔레비전 지켜보셨습니까? 네. 6.25가 지난 지 33년이 된 오늘날까지도 그 여파가 상당히 처절하다는데 굉장히 큰 그런 걸 느꼈고요. 그리고 부모님들께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가족 중에 이상 가족은 없으시죠? 없어요. 네,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네요. 젊은 학생들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뭐 다시 보기 싫은 장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피난 갈 때 그 서글픔과 답답함, 그 안타까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지옥이란 말을 저희들이 자주 쓰는데 이게 바로 생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화면에 보였던 갓난아기가 지금은 30대 후반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만나는 장면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렸을 때 헤어진 가족이 다시 만날 땐 이미 백발이 되었고 얼굴에 주름이 잡혔고 이런 상태입니다. 전쟁의 비극 그 상처가 100년 간다고 정의경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실감이 갑니다. 그러면은 북에 고향을 두고 이쪽에 월남에서 살고 계신 실향민들을 신은경 아나운서가 만나보겠습니다. 네. 고향이 어디신가요? 저 평안북도 종주입니다. 네. 그곳에 가족들 두고 오셨나요? 네, 가족 두고 왔습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하고 형제가 삼형제가 남았습니다. 네, 이곳에 내려오셔서 헤어진 가족은 없으십니까? 이곳에 내려와서는 저희 형님을 한 번 만났죠. 그분은 해방 직후부터 이제 와 계시던 분인데요. 만나고 아직 저 부모님하고 저 삼형제는 소식을 모르고 있습니다. 네. 예. 아주머니께서는 고향이 어디세요? 함경북도 청진이에요. 네. 그곳에 가족 계시고요. 네, 친척들. 큰아버지, 사촌, 육촌 있어요. 네. 텔레비전 보시면서 다른 분보다도 더 많이 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아요. 네, 엿새 동안 계속 울었어요. 네.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비극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다 같이 민족이 겪은 쓰라림을 6.25 같은 1.4.5태 같은 이런 것을 겪지 않게 해서 우리 다 전 국민이 단합하여서 이북에서 하루속히 깨우쳐서 통일을 자진해서 올 수 있도록 촉구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KBS에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옆에 계신 분 고향은 어디셨어요? 네, 흥남입니다. 네, 그곳의 가족은? 네, 어머님을 모시지 못했고 형님 남아 계십니다. 네, 보고 싶으신 분 그럴 때가 많으시죠? 네, 그것이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먹으니까 더구나 생각이 간절할 때가 많습니다. 네. 더욱이 이번 이 이산가족 찾기에서 감동한 것은 이것은 이산가족이 아니라 전체 국민이 공감대를 가졌다는 것. 네. 여기에 더욱이나 저희들은 힘을 갖고 평화 통일에 총영향을 집중해야 되지 않겠냐 느껴집니다. 네, 전쟁을 겪으시고 또 이렇게 북에 고향을 두고 오셨기 때문에 아픔을 가지신 분들께는 더욱더 이런 일에 또 감동도 크시고 아픔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